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미국이 이 보병 분대의 타격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 보병 분대와 연합작전 할 거죠. 해야 되죠. 그러니 이 미 보병 분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우리도 뭔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 보병 분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해군 군함들이 지중해를 쫙 감싸고 해안에 있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포격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마스가 우리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이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함을 격침시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수중 자폭 드론을 공개했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F-35I 전투기로 후티가 쏜 순항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 DDG-X가 2032년 이후로 건조가 연기됐다. 한 6년 연기된 거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F-35I 아디르 전투기가 F-35 실전 배치 이후 최초로 실전에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예멘의 후티가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자체 레이더로 탐지해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했는데, 암람 미사일을 사용해 상당히 먼 거리에서 격추하는 데 성공한 모양입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잡 지역의 미안왈리 공군기지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경납고 세계동이 대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격포와 로켓을 사용해 중국산 훈련기가 주기되어 있는 경납고 세계동을 날렸는데, 파키스탄 군은 병력을 투입해 이번 공격에 가담한 무장 세력 9명을 사살하고 배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프랑스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도입 사업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국내에 건설되는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로 사우디 채굴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소식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가 드론 항모로 운용을 준비 중인 아나돌루함의 후속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스페인 나반띠아와 개량형 추가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데, 튀르키예는 지중해와 흑해에 각각 한 척의 드론 항모 상시 전개가 가능한 수준의 물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개발이 들어가 늦어도 2030년대 중반에는 초도함 전력화를 목표로 삼았던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DDG-X 프로그램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예산과 거담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됐는데, 미 의회 예산국은 DDG-X가 아무리 빨라도 2032년은 되어야 건조가 시작될 수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 공군의 F-35 전투기죠. 이 F-35 전투기가 초기화하는 과정에 레이더에 미사일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니까 이 F-35는 센서 퓨징이죠. 그래서 레이더로 보는 거, 그리고 또 실제 광학 렌즈로 보는 거, 적외선으로 보는 거 다 센서 퓨징해서 우리 사람이 뭔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한 것을 이제 뇌가 종합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5세대 전투기 F-35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로 먼저 탐지를 하고, 그리고 EOTS 광학장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사일 쏴서 이렇게 했는데, 동영상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선명하게 미사일이 보입니다. 그 미사일을 쭉 계속 이제 쫓아가고 결국은 암람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 버렸는데, 사실 이 정도로 탐지가 되면 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뭐 속도가 마 1 안 넘죠. 그래서 시속 1000km 이하니까 100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 이미 탐지가 됐으니까 따라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더 기동성이 좋은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게 있으면 격추 못 시킬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이런 영상 공개를 통해서 F-35의 탐지 능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라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도 F-35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죠. 자, 파키스탄의 공군기지가 피격됐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세 개의 주기장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했을까? 인도가 했을까? 인도가 할 리가 없죠. 인도가 하면 이런 중국제 싸구려 훈련기 K8 주기되어 있는 이런 거 공격할 리가 없죠. 그래서 누가 했을까? 아마 파키스탄도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엄청난 공격 난이도에 비해서 뭔가 효과는 좀 떨어진다. K8 훈련기 공격하러 이렇게 뭐하러 했을까? 차라리 전투기 있는 전투비행단을 때렸어야죠.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박격포와 로켓 등으로 이걸 파괴하고, 그리고는 도심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파키스탄 군들이 그들을 다 찾아내서 사살했다. 그리고는 배후를 색출하고 있다라는 건데, 분리독립 무장 세력 그리고 또 그들을 배후에서 사주한 인도, 뭐 이 정도 스토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참 파키스탄도 참 시끄럽네요. 자, 사우디 원전 이거 우리가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프랑스, 한국, 중국 3파전인데 느닷없이 사우디가 이 가압 경수로 방식에 사우디산 천연 우라늄을 쓰겠다. 그래서 우라늄을 다른 데서 수입하지 않겠다. 그 조건을 지금 걸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여기서 쓰겠다? 그런데 가압 경수로니까 천연 우라늄 가지고 하기에는 효율이 안 맞죠? 그러면 그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농축할 수 있는 뭐 한 6%, 10%, 이 정도 선에서 농축할 수 있는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여기다 갖다 놓으니 프랑스나 캐나다나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와서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인풋, 아웃풋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얼마가 들어갔으니 폐기물은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딱 공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IAEA가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천연 우라늄으로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하면 IAEA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죠. 속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우디가 핵 개발하겠다, 이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바다 건너편에 이란이 핵 개발 완료했으니 지금 핵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사우디의 핵 개발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죠. 중국은 아니 뭐 사우디 핵 개발해라 하고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프랑스도 자기네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핵 개발 핵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축 우라늄도 프랑스는 수출을 하죠. 그러니 이 기술까지 우리가 다 줄게. 왜? 지금 라팔 200대, 라팔 전투기 200대, 150조 원어치 그거 지금 딜하고 있으니 그 라팔 전투기 150대와 이거와 연계해서 농축 기술까지 주는 뭐 이런 것까지 프랑스는 해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원전 수주 분야에서 우리가 3파전에서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생겨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아나돌루 원래 F-35 탑재하려고 만든 경항모인데 여기다가 F-35 못 사게 되니까 이제는 결국 돌고 돌아서 드론을 무인 전투기를 여기다 탑재해서 운영하는 무인 전투기 모함, 드론 모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 한 척 말고 두 척 더 해서 한 척은 흑해, 한 척은 지중해, 그리고 한 척은 예비 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척이 있으면 상시 두 척을 흑해와 지중해에 각각 놔둘 수 있으니 세 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척. 근데 한 척이 있으니까 두 척을 떼야 되죠. 그 중에 추가 한 척을 더 일단 이 나반띠아 조선소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튀르키예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라서 그럴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군사적으로는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미국이 2025년 6년에 스타트해서 최소 6년까지는 스타트해서 2032년에 전력화 실전 배치를 타겟으로 했던 DDG-X 차세대 구축함을
연기해서 도저히 안 된다. 우리 건함 인프라가 안 된다 해서 2032년 이후에나, 즉 최소 6년, 많으면 7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건 전부 그들의 건함 능력 부족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해군이 한국, 일본을 둘러서 야, 여기서 하면 되겠다 라고 한 건데, 그걸 존스법을 더 강화시키는 상원 의원 몇 명의 그 주장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됐죠. 그래서 지각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뒤엎어서 존스법을 조금 완화시켜서 동맹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의 해군력 저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네요. 한국을 활용하란 말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보병분대의 화력 투사 범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단 보병부대도 가시거리박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인식 능력과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인데, 우리 군도 이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 육군이 보병여단 전투단의 말단 보병분대에서 운용하기 위한 장거리 타격무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방산업계에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복수의 방산소식통들이 11월 5일 전했습니다. 미 육군은 현대전에서 전장의 요구사항과 보병분대의 한계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라며 즉각 전력화 가능한 기성품 가운데 도입 대상 모델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보병분대가 사용하는 합동 경전술 차량 JLTV 또는 보병분대용 차량인 ISV 한 대에서 최소 4발을 운용할 수 있으면서 25km 이상의 사거리와 범용 탄두, 중간 유도 기능 등이 있는 미사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입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11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미 육군이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앤 로스를 사실상 내정하고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소대급 제대에 반경 6km 이내를 정찰할 수 있는 RQ-28A 정찰 드론을, 중대급에 반경 10km를 정찰할 수 있는 RQ-11B 정찰 드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분대급에 보급되는 신형 미사일은 상위 제대의 감시정찰 자산과 연동해 분대급 제대의 화력투사 범위를 30km까지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버기카 스타일의 이 차가 ISB라는 보병분대 차량이에요. 미국은 보병사단의 보병분대도 이 차량 2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뒤에 짐칸에다가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25km, 그리고 탄두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는 거, 대전차 탄두, 고폭 탄두 또는 이 참호 파괴형 탄두 등등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간에 날아가다가 야 바꿔 해서 다른 거 때릴 수도 있게끔 중간 유도 기능 이런 거 등등 해서, 자 그러면서 기성품으로 빨리 하고 싶다라는 건데, 결국 이 JLTV에서 발사되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앤 로스 미사일이 보이는데, 자 이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탐지 자산하고 똑같이 배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뭔가 짐이 그득한데, 탐지 자산은 빼고 탐지 타겟팅 이런 것들은 다른 이 대대급 이상의 제대에서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표적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격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미 보병 분대가 가지고 있는 정찰 드론은 6km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이 RQ-28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펀치를 30km를 가지겠다? 이러면 이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표적 정보를 주고 자신들은 사격을 대신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미 보병 분대의 타격력이 얼마나 강해지냐. 자, 이런 것들도 배치를 해줍니다. 알티우스 600이라고 하는 다목적 드론인데, 역시 ISV에 뒤에 또 2발을 또 장착하죠. 이건 쏘면 한 1시간가량 100km를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정찰을 하는 거예요. 앞에 렌즈가 달려 있어요. 정찰하다가 뭔가 있으면은 이제 또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건 좀 급하다 하면 자폭 공격하고, 자, 이런 그 자폭 배회 탄약 이런 것들도 미 보병 분대가 가지고 다니고, 자, 이 차가 2대니까 한 대는 알티우스 600, 한 대는 스파이크 앤 로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적 전차 알았어. 전차는 이걸로 때려줄게. 스파이크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병 분대의 타격력, 탐지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거죠. 우리 한국군도 K2 소총만 들고 다니면서
전투해야 되는 이런 시기는 이제 완전히 지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성찰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군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무장군벌 세력 하마스가 가자지구 연안에서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 중인 이스라엘 전투함들을 공격하기 위해 어뢰형 수중 드론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하마스 주장대로라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발사가 가능할지부터 의문입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연안에서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함을 첨단 수중 드론으로 공격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거의 마쳤다고 현지 시각 11월 5일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른바 알-아셰프로 명명한 어뢰형 수중 드론을 공개하고 이 드론으로 가자지구 연안의 이스라엘 함정을 공격해 격침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마스가 몇 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이 드론은 GPS를 이용해 자율 항해가 가능하고 매우 조용하게 표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마스 측의 주장입니다. 하마스는 이 드론이 내부에 최대 50kg의 탄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형함인 이스라엘 전투함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드론이 초소형, 초경량으로 제작돼 별도의 발사시설 없이도 도수 운반으로 발진 지점까지 옮길 수 있고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복잡한 유도장치가 필요 없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드론을 실전에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가자지구 연안의 제해권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40km가 채 되지 않은 가자지구 해안선 전역을 감시하고 있고 해안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함포와 드론을 이용해 제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마스가 이 드론을 물에 띄우기 위해 해안으로 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신트 소식통들의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이런 위협을 꺼내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해군의 해안 포격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하마스가 이 조잡한 어뢰로 이스라엘의 첨단 수상 전투함에 피해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어뢰형인데요. 여기에 탄두가 50kg, 50kg은 꽤 되는데 이걸 4명이 들고 물에 넣어서 보낸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 어뢰처럼 몇십 미터 수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천해에서 이렇게 작전하는 거고 이 마스트를 위로 올려서 GPS 유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GPS 신호를 보고 내가 여기 있구나. 내 위치를 확인해야 어딘가로 자기가 조정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PS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걸 물 밖으로 띄우고 그리고 이제 살짝 아주 살짝 거의 뭐 반잠 수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행한다라는 건데 운반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반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4명인데 3명은 좀 뭐 무릎까지 또는 뭐 허벅지까지 오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나머지 1명이 잠수까지 해서 완전히 발진시키는 임무를 맡았는가 봅니다. 자, 문제는 이 GPS 유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GPS 제밍을 이스라엘이 안 할 것이냐. GPS 제밍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제밍 그리고 전파를 받아서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파 제밍은 또 안 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또 40km밖에 안 되는 이 해안선에 뭐 그냥 굴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일직선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감시자산들이 계속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몇 명이 무거운 거 들고 나와서 바다에 넣을 때까지 가만둘 거냐 뭐 이런 등등 해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측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군함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이걸 감시하기 위한 감시자산 또 운영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하가 또 있을 것이고 이런 제한상은 압박은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함포 사격이 그만큼 아프다 라는 반증도 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 자폭 드론이 정말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